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밤에는 말이죠.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어요. 빗소리가 아주 운치가 있었습니다. 천둥도 막 치고 상당히 좀 무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또 뭐 화창하고 아주 날씨도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또 SEC 있죠. SEC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 그 사람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중요한 이슈죠. 이 양반이 지금 엊그제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를 기소했죠.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 두 거래소를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과거에 바이낸스에게 취직을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취직 부탁이요.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의 변호인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래소 고문직을 원했던 SEC 위원장은 당장 소송에서 손을 떼라 하고 이제 일침을 놓았죠. 자, 내용을 보시면 바이낸스 취직 시도를 하지 않았냐며 스스로 소송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변호인들이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낸스 변호인단들 얘기는 게리 겐슬러가 2019년에 바이낸스 고문직을 맡겠다고 스스로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2019년이면 얼마 안 되죠. 왜냐면 2020년 11월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2020년 말에 리플이 증권 임내 어쩌네 하면서 이제 리플을 기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2021년 1월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그해 4월에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이제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2019년이면 게리 겐슬러가 이제 임명되기 불과 얼마 직전이죠. 자, 그런데 그때 게리 겐슬러가 바이낸스 측에 취직을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고문직을 맡겠다고. 고문직이면 최고죠. 좀 전직 유력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대기업에 이제 고문직 같은 거 맡으면 그게 이제 황금 보직이죠. 더구나 이제 게리 겐슬러는 MIT 공대에서 암호화폐 이제 교수로 있었고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바이낸스에게 암호화폐에 관한 이제 좋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자기가 이제 고문직을 맡겠다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 놓고 바로 불과 1년 조금 더 지나서 리플이 증권 임내 어쩌네 하면서 이제 지금 기소를 하고 세상 모든 암호화폐를 다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런 것은 이제 두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당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바이낸스 CEO 장펑차와 만나서 이제 일본에서 점심 식사도 하면서 이제 바이낸스와 또 BNB,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코인이죠. 또 그리고 바이낸스 US, 이제 미국 바이낸스요. 바이낸스 US 출시 아이디어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그래요. 게리 겐슬러랑 바이낸스 CEO랑요. 자, 그래서 이제 변호인단은 이 게리 겐슬러가 그 이후에도 장펑차오와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실상 이 게리 겐슬러가 이 장펑차오의 비공식 조언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바이낸스하고 이제 바이낸스 CEO 장펑차오가 무슨 아주 못된 일이라도 하는 양 완전히 깎아내리면서 장펑차오를 이제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이제 기소를 해버렸죠. 이거 완전히 두 얼굴을 가진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요. 누가 봐도 그래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인간이라는 게 그런 면이 있죠. 그때 게리 겐슬러가 이제 바이낸스에 취직 부탁을 할 때는 할 때고 그 이후에 더 좋은 일이 생겨버렸죠. 바로 1년 뒤에 대통령이 된 바이든이 그러니까 2021년 4월에 이제 게리 겐슬러를 SEC 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의회의 인준을 받아가지고 게리 겐슬러가 이제 SEC 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SEC 위원장이 됐으면은 바이낸스의 고문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제 태도가 싹 돌변해 버린 거야. 더군다나 이 게리 겐슬러는 말이죠.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MIT 공대에서 이 강의를 하면서 막 리플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리플이 암호화폐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하면서 리플을 옹호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그랬어요.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강의를 하고요. 대학교에 암호화폐 전문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강의를 했으면 암호화폐라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앞으로의 세상에 좋은 것이라는 뜻으로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돌변을 해버렸고 또 힘문문서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전임 SEC 유력 위원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하면서 암호화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힘문문서의 내용이에요. 며칠 뒤 6월 13일 날 힘문문서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발표될 예정이죠, 지금.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본다라면 지금 게리 겐슬러는 엄청나게 지금 불리한 상황이죠.
이건 뭐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지금 전 세계인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게리 겐슬러가 뭐 이제 그 암호화폐를 탄압을 하면서 했던 뭐 여러 가지 발언이며 행동들 뭐 이런 걸 보면은 이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합리적이거나 어떻게 세상의 발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전향적인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모나고 좀 비양심적인 그런 구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람 되면 대체로 그 외모에 비치는 바와 같다라고 이제 어떤 유명 철학자가 과거에 말을 했었죠.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물론 외모만 보고 뭐 사람을 다 평가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 외모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 외모 속에 그 여울져 있는 오랜 세월을 여울져 있는 그 표정이며 액션이며 그 은근한 모습들이며 등등등이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그대로 대변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게리 겐슬러가 지금 하는 이런 행동들은 이게 굉장히 좀 비열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낯뜨거운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 뭐 대통령에게 임명이 돼가지고 그 정부에서 그 SEC의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의 명령을 받들어서 일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뭐 리플을 뭐 증권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암호화폐 규제 일변도의 이런 행동들이 이제 게리 겐슬러에 앞서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긴 하죠. 자,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게리 겐슬러는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긴 해요. 그렇긴 해도 지금 여기에는 게리 겐슬러의 그 여러 가지 그 조언들이 필요하다고요. 대통령에게 해주는 그런 조언들이 필요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게리 겐슬러를 지목을 해서 임명을 했죠. 그 임명권자예요. 게리 겐슬러의 임명권자죠. 자, 그러면 게리 겐슬러를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신뢰한다는 얘기죠. MIT 대에서 암호화폐 전문 교수로도 이제 활약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게리 겐슬러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자기 입장이 게리 겐슬러 자신의 입장이 과거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우호적인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잘 조언을 해서 암호화폐를 좋은 쪽으로 이끌고 나가야죠. 물론 뭐 어느 정도 규제를 할 것은 규제를 하고 이런 건 좋아요. 어떤 산업이든 간에 마냥 풀어줄 수는 없죠. 일부 규제는 필요하죠. 또 그렇지만 지금 이건 일부 규제가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고사시키는 그런 행동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참 이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은 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통령이든 어떤 단체의 장이든 그 주요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주군이죠. 주군이라고 부르죠. 이 주군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총론에는 강하지만 그 강론에는 약하죠. 그러니까 이 주군들은 어떤 결정권자로서 리더십은 탁월하게 강하지만 각 개별적인 사안들에는 약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각 개별적인 사안들을 잘 맡아서 자신에게 이제 조언을 해줄 그 분야에 이제 유능한 전문가를 참모로 쓰게 되죠. 자, 그러나 이 대통령이나 이 주군들이 비록 자신이 결정권자라고는 해도 결국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 그 참모의 말을 크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명한 주군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훌륭한 주군일 것이라고 봐요, 저는요. 그런데 지금 이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했던 행동들이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제 관점으로는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 지금 이 대통령에게 간신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정황상 그래요. 간신배의 그 말로는 비참하죠. 역사적으로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 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아주 교활했죠. 그 왕에게 엄청나게 그 아첨을 해가지고 왕이 자신의 반지를 뺏어 주면서 전권을 줬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물론 뭐 그보다는 왕이 더 유겠지만 그런 전권을 줬었어요. 그런데 이 하만 장군의 이 간교함을 눈치챈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이 하만 장군에게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너도나도 할 거 없이 이제 하만 장군에게 고개를 숙이고 막 깜빡 죽는데 이 사람 한 사람만 이제 꼿꼿한 거야. 그러니까 하만 장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별 볼 일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주 괘씸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고개 숙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눈치챈 그 에스더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에스더라는 여자는 이 여자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인데 왕의 부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하만 장군의 이 계획을 이제 왕에게 얘기하게 되죠. 그 당시는 그 왕의 부인이라고 해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왕에게 무슨 말을 잘못하거나 하면은 목숨이 위태롭고 그랬죠.
왕비라고 해가지고 뭐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스라는 여인이 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목숨을 내놓고 이제 왕에게 이것을 고해 바친 거죠. 왕들이 그 간신배의 노름 속에서 깨어나는 경우보다는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왕이 이제 왕비의 그 조언을 듣고 거기서 이제 깨어난 것이죠. 간신배의 노름 속에서요.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그 몰살시키려고 마음먹었던 그 하만 장군은 그 왕의 손에 목이 매달려서 죽게 되죠. 저는 지금 이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지금 SEC와 그 암호화폐 업계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바로 그 하만 장군과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던 그런 상황과 흡사하다고 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자기가 그 취직 부탁까지 했던 그런 회사, 그 바이낸스를 자신의 기분대로 그 탄압하면서 이제 제거하려고 하고 또 전체 암호화폐 산업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태도가 바로 그런 모습과 거의 똑같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항상 진실은 밝혀지고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그 역사의 진실을 되새겨볼 때 조만간 이 암호화폐 산업은 SEC와 같은 규제 당국에 맞서서 큰 승리를 할 것이라고 보며 특히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승리의 결실을 가장 크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